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암 환자들의 그 미네랄 섭취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암의 원인 중에 그 결핍에 대한, 그러니까 미량 원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 미량 원소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다양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결핍이 돼도 그 암에 걸리기 쉽더라, 이런 결핍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이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오크통, 옛날에 그 술통은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이어서 오크통을 만든 그 술통 있잖아요. 지금도 그 술통을 거기 프랑스 같은 데는 그 술을 숙성시키는데, 와인 숙성시키는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크통에 만약에 뭐 구멍이 하나 났다, 거기 무슨 여러 개를 이었는데 구멍이 났다, 그러면 그 오크통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디까지냐. 그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구멍 난 부분의 밑에까지만 물이 담길 거라고요. 술도 마찬가지고. 거기 액체를 담았을 때, 그러면 아무리 이 통이 뭐 잘 생기고 위에까지 있어도 그 구멍 난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통의 역할은 그 부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몸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 이론이 그 1800년경에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이 주장한 최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미량 영양소는 굉장히 많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해서 암이 걸린다면 우리 그 암 환우님들은 뭐 거기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은 뭐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부족한 미네랄이 뭔지 그런 검사도 하고 그런 검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혈액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혈액이라는 건 그날그날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 먹은 영양소에 따라서 혈액이 변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장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면 그날의 혈액이 똑같은 결과를, 한 달 뒤에도 똑같은 결과를 나올까?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또 뭐 미네랄이 결핍된 부분을 주사를 맞힌다든가 해서 뭐 이렇게 그 결핍된 미네랄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의료 뭐 시스템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오늘 검사한 거, 내일 검사한 거, 일주일 뒤에 검사한 거, 한 달 뒤에 검사한 거, 이런 게 다 동일한 결과치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뭐 검사를 해서 주사를 맞고 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먹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미네랄 최소의 법칙을 좀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내 몸이 오크통이라면 그 오크통의 수위를 평준화하는, 좀 상승시키는 그 식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식탁에 그 리비가 주장한 최소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건 거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먹는 게 고기 많이 먹죠. 현미밥 안 먹고 거의 백미밥을 대부분 사람들이 먹죠. 또 밀가루 음식, 그것도 백밀가루 음식, 부드러운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백미밥, 백밀가루 음식, 이런 걸 자꾸 먹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그게 칼로리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칼로리가 들어가면 이 칼로리를 내가 활동 에너지로 쓸 수 있게
이 전환을 해주는 게 비타민과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한 식단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우리가 먹는 채소 또 과일 이런 게 20년 전에 그 우리가 먹던 거하고 그 미량 영양소의 수치가 한 20분의 1. 그러니까 1년에 2배씩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뭐 과일도 그렇고 뭐 포도, 무슨 사과, 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감, 뭐 과일이 좀 많이 생산되는 과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수박, 요즘 수박, 참외도 나오는 시즌인데 이것들이 전부 당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당도가 지금은 그 과일을 뭐 시장에서 이제 그 과일 품질을 이렇게 체크를 할 때 브릭스라는 브릭스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다가 이 당도 체크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평준화된 입맛은 단맛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도가 높으면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과일 상자가 들어오면 경매시장에서도 그걸 하나를 먹어보고 딱 당도 체크를 해보고 이걸 이제 과일 가게에서 갖다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단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맛은 당분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이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맛으로 모든 이게 과일이나 뭐 딸기든 뭐든 뭐 심지어는 당근도 저는 최근에 당근을 유기농 당근을 계속 갈아서 마셨는데 이번에 산 당근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단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당근만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당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먹다가 이렇게 저 베란다에다 놔뒀는데 그것도 이게 당분이 너무 심하면 덜 간 다른 그 양배추나 이런 걸 섞어서 당분을 낮춰서 먹어야 되지. 그냥 제가 또 당근즙을 마셔요 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리중참 그 유기농 당근 나오는데 전화번호 주세요. 저도 당근즙을 마실래요.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각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또 그때그때 먹으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당근을 먹다가 지금 이 당근이 농사를 지은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보관 창고에 있던 당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분이 마르면 당도는 더 세지겠죠. 이번에 온 당근이 유독 그 단맛이 심해서 제가 이걸 지금 못 먹고 어떻게 베란다에 있는데 다른 거하고 섞어서라도 갈아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근데 그렇게 그때그때 암 환자인 자신이 먹어보고 이건 너무 과일이든 뭐든 당도가 너무 세다 하면 이걸 당도를 낮춰서 먹을 방법은 뭘까? 뭘 섞어서 갈아 먹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응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주제를 벗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수박이든 뭐든 당도가 너무 심해지는 건 그만큼 단맛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미네랄이 더 빠지는 거예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미네랄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으면 단맛이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딸기를 키울 때도 설탕물을 이렇게 막 뿌린다고 하고요. 또 사과밭에도 엉덩이를 파놓고 뿌리 밑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럼 이 당 성분이 뿌리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당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한다는데 그건 다 우리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 아닌가. 소비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가 단맛이 너무 심한 과일을 좀 멀리 한다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단맛이 덜한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맛을 좋아하다가 오히려 미네랄이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을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량 영양소의 부족은 구멍난 오크통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특히 미네랄은 인체 내 모든 활동에서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스위치.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스위치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뭘로? 이 필요량은 굉장히 적지만 영양소하고는 아주 유기적인 그 관계를 가지면서 대사작용에 참여를 하거든요. 대사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사람한테 여러 명한테 먹였는데 어떤 사람은 빼짝 말라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활동 에너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 자꾸 살이 찌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런 기존에 있던 그 미세 영양이나 장의 세균총이나 이런 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생명 활동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건데,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힘을 합쳐서 신체 각 부분의 효소 활동에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에서 4% 정도라고 해요. 제 몸무게가 50kg니까 3, 4%라면 제 몸에서 미네랄이 불과 한 2kg, 3%라면 1%라면 50kg에 5kg죠. 1%라면 50kg에 50kg가 100이면 5kg가 10분의 1인가요? 그럼 10%가 되는데 10%에서 또 1%면 500g. 그 엄청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양을 미네랄이 이게 차지하는데 그 적은 양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미네랄 100mg, 100mg이라면 진짜 얼마 안 되죠. mg이니까. 이게 이상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유황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유황까지 5가지 이게 100mg 이상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100mg 이하 우리가 그게 지금 알약 하나가 50mg, 100mg 그러니까 이 요만한 거죠. 그런 건 아연, 셀레늄, 망간은 100mg 이하만 필요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셀레늄이 부족하면 암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 해서 셀레늄으로 만든 영양제를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런 미세 영양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것도 많이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미세 영양이 우리 음식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그 현대병, 그러니까 현대병은 만성질환을 현대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만성질환 속에는 고혈압, 당뇨도 있지만 암도 만성질환입니다. 암 한 번 걸리면 한두 달 만에 낫던가요? 저도 지금 3년차 암 환자인데, 그러니까 암 환자는 한 번 걸리면 거의 평생을 조심하지 않으면 재발을 해요. 거의 음식, 특히 이런 현대의학을 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도 고기 먹고 이렇게 다 하셨던 분들, 육식을 못 끊고 계속 드신 분들은 거의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그 미네랄이 부족한 식단을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 암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암 환자는 내가 암 환자지만 만성질환이라는 걸 꼭 인식을 하시고 먹는 거를 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랄은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자기 몸에서 합성을 못해요. 비타민C는 사람은 합성을 못하지만 고양이도 합성을 하고 또 무슨 동물들 거의 다 합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고양이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쟤는 비타민C를 안 먹는데 제대로 비타민C를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암 환자. 그래서 비타민C를 좀 사료에다가 같이 타서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책에 보니까 고양이는 비타민C를 합성을 하더라고요. 지 몸에서. 근데 사람은 못한대요. 근데 왜 못하는지 참 억울한 면도 있죠. 근데 비타민은 이제 우리는 또 비타민 D는 합성을 하죠. 햇빛을 보고 피부가 합성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비타민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합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미량으로 들어가는 영양소, 미세 영양소 이런 무기질은 어떤 동물도 합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먹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 먹어야 되는 게 어디서 들어오느냐? 다 음식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고 어디서 생산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를 먹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유의하고 먹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네랄은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주로 채소, 과일, 해조류예요. 그리고 밥에도 미네랄을 우리가 백미를 만들어서 먹는 건 굉장히 부드럽고 살은 찌우기 쉬워요. 살이 찐다는 건 이게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잘 못하니까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건 백미를 먹으면 살이 훨씬 찌기가 쉽죠. 그 현미밥보다. 그러니까 현미밥은 살은 찌기 어렵지만 에너지 대사 뭐 이런 우리 몸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이런 식사로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현미밥에도 그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만 또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미네랄은 또 건강한 토양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양. 흙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흙을 먹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흙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은 흙에서 자란 식물,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또 미네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물이 미네랄 섭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물만 준다고 얘가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식물은 또 토양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은 이 토양 속에 그 미세한 그 저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농약이나 뭐 비료나 이런 걸로 막 땅이 오염되고 땅 속에 있는 그 세균총, 그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이 땅 속에서 이 식물이 미세 영양을 섭취를 못해요. 근데 땅 속에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그게 그 세포수보다 개수로 따지면 더 많이 산다고 그래요. 우리 몸 속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주인은 미생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산다고 하는데 그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속도 마찬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땅속에 미생물이 살면서 이 미세 영양을 잘게 쪼개주면 이 식물의 뿌리가 이걸 받아 먹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받아 먹는데 이 미생물이 지금은 땅 속에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미생물을 죽여버린 거예요. 농약을 하도 치고 뭐 이런 비료를 뿌리고 하다 보면 이 미생물이 지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농약에 독한 농약에 죽고 비료에 또 화학 비료니까 얘가 지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땅 속에 미생물이 없어지니까 땅 속에 있는 미네랄도 고갈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식물이 이게 미네랄을 섭취를 못하면 또 그 식물을 먹는 사람이 또 섭취를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비료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인분이어서 인분. 사람의 똥도 지금 북한도 뭐 사람 똥을 가지고 거의 비료 대신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똥을 엄청 귀하게 생각한다는데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면 똥그릇 냄새가 예사로 많이 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기 수목원에 갔었어요. 근데 수목원에 갔는데 수목원에서 이제 그 거름을 지금 봄이 되다 보니까 뭐 꽃도 키우고 하면서 거름을
이렇게 뿌렸는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부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그 냄새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 똥그름 냄새 같은 이게 그런 냄새가 익숙한데 우리 아들은 아휴 똥냄새 난다면서 빨리 가자고 막 그 똥냄새 나는 그 구역을 빨리 벗어나자고 막 그래서 아 우리 어릴 때 그 그런 냄새가 어쩌면 추억의 냄새 같이 그냥 예사롭게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릴 때 그 똥 인분으로 그 밭에 뿌리고 했던 그런 게 그때 미네랄이 더 풍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시금치 한 단이 지금 20단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그 미네랄이. 그럼 우리는 한 단을 먹으면 옛날에 그 섭취했던 미네랄 20분의 1밖에 못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엄청나게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이게 땅이 오염된 거하고 미네랄이 그렇게 어떤 관계냐. 정말 이렇게 그 오염된 상태에서 또 제가 특히 또 그 걱정이 되는 건 그거 뭐죠? GMO. GMO를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GMO 그 농작물은 미네랄이 정말로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GMO를 유전자 변형한 씨앗을 이렇게 심어서 거기에다가 헬기로 전부 그 살충제하고 또 그 풀이 나지 않게 하는 그 뭐라고 하죠? 풀 나지 않는 농약. 그 다음에 또 고엽제, 말리는 거. 이런 걸 다 뿌려도 얘가 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별 영향 안 받고 자랄 수 있게 이 유전자 변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하게 자랐지만 속에 땅 자체가 살충제나 이런 걸로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게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실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농작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도 GMO를 우리가 많이 거절을 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을 가꿔야 된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네랄이 결핍된 토양에서 자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식재료에 대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그걸 피해가느냐. 시장에서 파는 게 전부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학자들은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 해라. 옛날에 이제 만약에 당근을 씹어서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치아에서 씹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씹어도 덩어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들어가서 100% 소화 흡수가 안 되죠. 덩어리니까. 예, 이게 아주 잘게 쪼개져야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갈아서 즙으로 먹으면 좀 더 많은 양을 좀 집약해서 내가 한 개를 먹는 내 위의 양과 5개를 즙으로 짜서 먹는 위의 양이 똑같다면 더 많은 양을 즙으로 짜서 먹어서 흡수가 더 잘 되게 그런 방법, 갈아서 먹는 방법. 또 어떤 건 또 삶아서 먹는 방법도 있죠. 토마토 같은 건 데쳐서 먹으면 오히려 더 영양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이론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쳐서 먹는 거, 삶아서 먹을 거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서 데쳐 먹을 거 데쳐서 먹고 갈아 먹을 건 갈아서 먹고 이런 섭취하는 방법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먹는 걸 어차피 우리가 한 단 먹을 걸 20단을 먹지는 못하니까 그 한 단에 있는 거라도
100% 섭취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라.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작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작물을 이제 산에 아직까지는 산은 좀 오염이 덜 돼 있습니다. 농토는 많이 오염이 돼 있는데 시골에서 뭐 한 60,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농약 비료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시골로 가서 귀농을 하신 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르신들은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아주 실하게 잘 자라는 데만 신경을 쓰고 토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젊은 농부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농사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나는 뭐 토양을 이렇게 살리면서 농사를 지을 거야 하는 그것도 약간 좀 젊은 분들 측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농작물을 더 이제 신경을 써서 그런 쪽에 교육을 좀 받고 신경 써서 만든다면 우리 토양을 다시 살리는데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뭐 모임 카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 먹는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저는 또 시골만 가면 아예 요만한 칼을 들고 다닙니다. 아예 그냥 산보를 나가도 시골 여기 양평 이쪽만 나가도 칼을 차고 다녀요. 왜 칼을 차고 다니냐면 요즘 쑥의 시즌이잖아요. 근데 쑥이 그게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또 뭐 이런 농사 짓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쑥을 뜯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농약이나 비료의 어떤 성분이 없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밭에서 뜯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쑥을 많이 뜯어서 오늘은 방앗간에다가 쑥을 다 데쳐서 현미하고 같이 빻아달라고 갖다 맡겨놨어요. 그럼 이걸 현미하고 같이 빻아놓으면 이걸 반죽을 해서 이제 요만큼씩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서 넣어놓으면 그걸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녹여서 쑥개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어중간하고 입맛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물을 먹느냐 그것도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산에서 제가 이제 저희 친정 또 언니는 또 저희 시골에 횡성에 사는데 산에 가서 두릅을 또 꺾어서 또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제가 아는 농부님들이 또 산에서 직접 딴 뭐 취나물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걸 요즘 계속 데쳐서 먹고 하면서 그걸 먹을 때 강한 산에서 나는 강한 향, 야생에서 나는 나물의 강한 향이 정말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 걸 향이 강하다는 그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풍부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시전 때 정말 야생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자. 그리고 야생에 있는 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뜯어서 이런 식으로 저장식품을 만들어 놓으면 또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제가 냉동고도 하나 샀어요. 냉동고에다가 그걸 다 보관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 자라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먹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깊은 땅속의 작물이 미네랄이 좀 더 풍부하답니다.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땅속 작물은 뭐 당근이나 우엉이나 연근이나 이런 땅속 작물 이런 걸 또 많이 섭취하는 거 해조류에도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했으니까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거 이게 종류별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다, 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음식에서 미네랄을 많이 섭취를 해서 우리가 암, 치병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